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순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반포에 있는 반포 미도 2차 아파트를 네.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고 있는 게 미도 아파트 2차하고 1차하고 두 군데 다 보고 있어요. 네. 네, 1차는 34평이고 2차는 29평인데 네. 두 개의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꽤 나서 그거를 지금 어디를 더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좀 보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실거주 목적이에요. 지금은 그럼 무주택 상황이신 건가요? 예. 네,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데 반포 미도 1차 34평형 그리고 2차는 29평형 29평. 어디를 네. 좀 매수하면 좋을지 한번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네.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자 했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이게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를 봐야 되잖아요. 네. 진행이 잘 되려면은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용적률이라는 개념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용적률은 땅 면적 대비 건물을 몇 평이나 지을 수 있냐 이 비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용적률이 법에서 정한 용적률이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지어지면 그렇게 짓는 거죠. 네. 현재 용적률이 있거든. 지어져 있는 용적률. 이거는 과거에 지을 때 지었는 면적이에요. 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차이가 거의 없으면 이미 다 지어 먹었으니까 더 추가로 늘어날 게 없으니까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것이 현재 용적률이 더 낫느냐를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차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180% 미만으로 맞아요. 보여지고 17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미도 2차는 한 200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용적률로 보면 1차가 더 좋잖아요. 네. 예. 그러면 용적률로 봤더니 1차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가격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가격을 봤더니 34평이 얼마라고요? 지금 18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8억. 29평은요? 29면 14억 정도, 자, 18에서 14. 15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34평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18억까지 가격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이런 용적률의 차이가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상태에서 돈 남는 걸로 따져서 수익성은 어느 것이 좋을지 모른다 해요. 그렇죠? 네. 왜 투자 금액이 다르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얼마나 진행이 잘 갈 수 있느냐. 네. 사업성은 일단은 사업성이나 뭐 이런 거 똑같아 치더라도 네. 가격이나 비율 때 이게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봐야 되겠죠. 네. 진행 여부는 당연히 1차가 좀 더 유리하죠. 그렇죠. 규모도 크고 용적률도 낮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해라 그러면은 1차를 해야 되겠죠. 네, 사업성, 이게 투자를 해서 투자 금액 대비 이익이 어느 쪽이 높으냐, 그거는 몰라요. 네네. 지금 단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2차에 비해서는 1차가 진행이 훨씬 더 좀 더 수월하게 갈 확률이 훨씬 높죠. 네네. 그것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 하라면 1차를 한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1차하고 2차하고 가격 차이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났었는데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1차가 재건축이 가까워지면서 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1차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들어가는 거하고 조금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어차피 실거주니까 네. 2차로 들어가는 거 부담을 좀 줄이면서 2차로 들어가는 거 하고를 지금 네. 제가 거기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네. 1차를 가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이제 질문에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시간이잖아요. 시간. 네. 그렇죠? 시간이 가장 고민스러운 거야. 네. 이 시간을 빨리 갈까 네. 좀 늦게 갈까
네, 이거잖아요. 네. 빨리 간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위험이 적다는 거예요. 아, 예. 늦게 간다는 건 시간에 대한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또는 16년도에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18년도 정도 돼갖고 3년 만에 팔았어요. 네. 이런 사람이 있고 17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18년도가 꼭지점이라서 만약에 그 다음에 넘어간다고 칩시다. 네네.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비용은 17년도 사는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그렇죠. 그것처럼 시간이라는 거는 미래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예.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이 별로 없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엄청난 위험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런 건 뉴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그 방송을 계속 보셨으면 알 텐데 미국에서 네. 장기, 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됐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10년 후에 받는 채권 수익하고 네. 2년 후에 받는 수익은 당연히 10년 뒤가 커야 되거든요. 네네. 10년 동안 묶여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수요자들이 중장기의 미래를 거의 기대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요 앞에 1, 2년까지는 그래도 요거는 해도 안정적이겠다라고 믿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기대치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네. 그거는 지금 고민하시는 거는 이 세상의 변화가 그런 5년, 10년 동안에 일정하게 큰 변화 없었을 때 얘기예요. 아, 예. 그때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네. 먹을 게 있으면 나중에 큰 걸 먹어야지가 아니고 우선 먹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